안녕하세요, 스페셜일입니다. 오늘은 강철부대 시즌2 13화에 대해 가지고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총 기동 사격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 방식은 서서 쏴 2발, 기동 사격 6발, 후방 기동 2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각 2명이 동시에 진행해서 총 20발을 사격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사선에서 2명이 사격을 하는데 10m, 20m, 30m 이렇게 사격을 하고 첫 번째 서서 쏴 2발은 10m 표적을 서서 쏴 대기 자세에서 바로 2발씩 사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2명이 동시에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랜덤으로 올라오는 표적에 대해서 기동하면서 각각 6발씩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뒤로 빠지면서 후방으로 빠지면서 2발을 사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사격하는 걸 보시면 표적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맞고 여기로 튑니다. 이 방향으로 튀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렇냐면 석사 같은 경우는 사격을 한번 하게 되면 조준선 정렬이 조금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병기를 견착한 이후에 사격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 견착하는 게 조금 약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이 조금 벌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튀는 것은 우리가 오른손잡이면은 왼손으로 병기를 이렇게 잡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사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몸이 생겼는 게 이렇게 가진 않잖아요. 왼쪽으로. 사격이 되면은 반동이 자동스럽게 오게 되면 이렇게 방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동을 잡아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속사기 때문에 반동이 사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튄단 말이죠. 그래서 이 튀는 방향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튀게 되면 속사를 빠르게 2발을 하게 되면 탕 이렇게 된다고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자세를 보시면 지금 왼손을 쭉 펴고 이렇게 C 그립으로 잡고 있죠. 근데 김명재 대원은 살짝 이게 좀 어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현재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C 그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션이 진행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동 사격이라는 것이 진행이 될 때 표적이 10m, 20m, 30m에서 랜덤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동하는 속도 자체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1번 사수랑 2번 사수랑 이 간격을 속도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 표적 자체가 랜덤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첫 번째 10m까지 갈 때 이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조금 애매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수 2명이 조금 빠른 속도로 가게 된다면 10m에서 표적이 올라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사선을 형성해 놓는 것보다는 기동로 자체에는 표적이 없어야 됩니다. 기동로 자체에는 이렇게 앞에 이렇게 지나가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이 기동로에서는 이 표적이 없어야 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기동을 하는데 표적은 이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점 포인트가 기동을 하면서 사격 시 멈추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동 사격이라는 것 자체가 전방의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동을 하다가 적이 나타나면은 전진을 해야 되는 상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옆에 부분에 엄폐하든지 은폐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빨리 도망을 가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사격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 상대방도 몸을 숨길 거고 이 아군도 몸을 숨길 겁니다. 아니면은 사격이 일어났다 하면 먼저 선제 공격을 당했다면 사격을 하면서 빨리 퇴출을 하면서 엄폐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동간 멈춘다, 삐끗한다, 이런 부분으로 감점을 주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멈칫하는 정도까지는 감안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격 미션 자체가 너무 단조롭거든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돌아오는 그 순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점 포인트를 살짝 멈칫하는 것으로 감점을 주지 말고 사격을 조금 더 많이 하면서 사격 위주, 사격 점수 위주의 감점 포인트를 줬다면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세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걸음걸이 대해 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뭐 멋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세를 높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딱 서 있는 자세 있죠, 이렇게 이 자세로 걷는 거랑 이 무릎을 다리를 살짝 구부려서 이렇게 있으면 다리를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구부려서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취한다면은 무게 하중 자체가 사격을 하였을 때, 사격을 탕탕 하였을 때 이 반동을 잡는 힘 자체가 무게 중심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무게 중심만 내려주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UDT가 선박에서 작전을 할 때는 낮은 자세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박 자체가 흔들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흔들림이 있다 하면은 배가 땅처럼 평평한 게 아니고 이렇게 기운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높은 자세일수록 무게중심을 더 못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중심을 아래로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선박 작전 할 때는 중심이 많이 내려간다. 하지만 육지에서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반동을 잡을 수 있는 무게중심만 갖춰준다면 크게 제약사항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리도 11자가 편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서 있을 때는 11자가 좀 좋거든요. 그런데 기동을 할 때는 본인이 편한 자세로 가면서 무게중심만 잘 잡아주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영재 대원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이 보는 이로 하여금 조금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구민철 대원 같은 경우도 무게중심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무게중심이 높으냐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아무래도 UDT 출신이기 때문에 짐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동 사격하는 것 자체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선 자체가 편안한 사선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선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사선 안으로는 적이 들어오면 안 되죠. 최소 보존해야 되는 거리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방기동을 이렇게 서서히 하면서 적이 이렇게 나타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거는 당연히 조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사선을 유지하고 이 사선에서 움직이게 해놓고 표적은 이 밖에서 움직이도록 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인원들이 지금 첫 번째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미션 자체가 지금 습득이 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세도 조금 어색하고 이 표적 자체에 대한 감도 아직 없기 때문에 저렇게 자세가 나올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격을 하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쏘았을 때는 약간 이쪽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근데 점점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위쪽으로 탄이 이렇게 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표적지를 보시면 간단한 원리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탄도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그렇게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25m에서 30m 사이에서 조준을 해가지고 쏘게 되면은 표적이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여기를 보고 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중심선 아니면은 살짝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점점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탄이 좀 많이 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탄을 쏘았을 때 탄이 0점이 딱 맞는 이 중앙을 우리가 0점으로 부르는데 이 0점에 들어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탄도학 자체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초탄은 아래쪽,
가면서 점점 위쪽, 그리고 나중에 0점과 한 번 더 맞는 부분이 나옵니다. 보통 250에서 300m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미션에 나왔는 거리를 보면은 최대 30m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원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10m 내외에서는 이렇게 표적이 있으면 하탄 위주로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약간 거리가 20m 정도로 멀어지게 되면 약간 이제 원래는 하탄이 조금 나거나 중심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기동을 하다 보니까 이 사격이 조금 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탄이 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일수록 하탄, 조금 먼 거리면은 중심에서 약간 상탄, 그리고 빗나가게 되면은 사격을 잘못한 거죠.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후방 기동 사격을 하는데 저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사격하는 거는 저도 익숙치가 않습니다. 저거는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후방 경기할 때 사격을 하는데 저렇게 지속적으로 후방을 계속 걸어가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저렇게 완전히 뒤로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고 살짝 몸을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있다면 그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고 살짝 몸을 틀어져가지고 뒤로 걸어가면서 경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격하는 미션을 준 거는 게임상 재밌게 볼 수 있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저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사격하는 것은 크게 전술 사격이랑 맞지는 않다. 기본적으로 몸에 맞게 움직이면서 사격하는, 퇴출할 때의 어떤 사격 위주가 포함이 돼야 되는 거지, 저렇게 서서히 움직이면서 사격을 하거나 계속 뒤만 보고 간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계속 뒤만 보고 걸어가니까 사람 심리가 어떻습니까? 뒤에 뭔가 계속 뒤로 해서만 점점 멀어지게 되면 이게 심리상 아무리 이게 뭐 숙달이 많이 되고 해도 발도 걸리는 게 있고 이렇게 조금 불안한 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후방을 기동을 계속하면서 가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맞지 않다. 그래서 후방 기동을 할 것 같으면 뒤로 돌아가지고 가면서 호각 신호가 나오면은 돌아가지고 다시 사격, 그냥 뒤로 걷다가 신호가 나오면 돌아가지고 사격,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그 사람들이 이제 하이 레디 포지션이라든지 뭐 로우 레디 포지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표현을 잘 해줄 수 있고요. 보는 이도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예 뒤돌아간다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하면은 두 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1명 자체가 경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명이 뒤돌아서 걸어가고 이런 식으로 붙어가지고 지금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2명이 붙어가지고 팀 전술 개념으로 한 명은 뒤로 보면서 걷고 있고 한 명은 얘를 잡아주면서 어무해주고 가는 그런 방식으로, 턴 방식으로 했다면은 더 전술적인 모습이 많이 나왔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런 사격 같은 경우는 너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부 진압이라든지 CQC를 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후방 기동이죠. 후방 기동할 때 서서히 움직이잖아요. 서서히. 보는 사람들도 좀 지루한 감이 있고요. 뭔가 다이나믹해 보이지 않는 그런 사격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서가지고 표적을 랜덤으로 빠르게 올려가지고 개수를 맞추는 게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실질적으로 표적을 찾는 그런 시야를 넓히는 그런 곳에서 훈련이 더 많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동을 할 때 병기 자체가 이렇게 완전 하이 레디도 아니고 로우 레디도 아니고 살짝 내려가가지고 약간 지향사 방향으로 대기를 하면서 표적이 올라오면 들어서 조준해서 사격, 이렇게 하거든요.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기동을 할 때 계속 이 홀로그램을 보면서 시야를 확인하면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살짝 병기를 조준한 상태에서 기동을 하면서 표적이 나타나면 바로 들어서 쏘는 그런 방식의 사격을 합니다. 저렇게 기동하면서 사격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병기 숙달이라든지 숙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기를 하이 레디를 하고 가면서 나타났을 때 조준해서 사격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어차피 조준해서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격할 때 다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내부 진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다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이 레디 포지션에서 사격을 하는 게 숙달 훈련에서는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특전사 인원이 사격을 했는데 역시나 10m에서 쏘니까 초탄이 표적이 이렇게 있다면 중심선에서 밑으로 하탄이 나게 되죠. 이렇게 튀었거든요. 이렇게 튄 것은 이제 반동이 조금 못 잡았다, 처음이라서 그럴 겁니다. 이 인원들도 똑같을 겁니다. 자, 장태풍 대원도 보시면은 하단 쪽으로 사격이 되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최영준 대원이 11자로 붙고 무릎을 스치듯이 이게 했죠. 이렇게 하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의 목적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목적만 알면은 너무 정형화된 툴로 가게 되면은 얽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낮춰서 반동을 잡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자신의 포지션에 맞는 위치로 잘 찾아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하나의 목적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무게중심을 낮추고 명확하게 표적을 조준해서 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교육 목적상 어떤 정형화된 틀은 있겠죠. 이 틀 자체는 부대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특전사팀이 보기에는 무게중심이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자세로 보는 시청자들이 그래 느낄 수는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구민철 대원과 최용준 대원이 잘했죠. 그 이유는 무게중심을 잘 잡았고 사격을 할 때 보시면은 병기가 이렇게 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하고 눈 방향하고 홀로그램의 위치가 바로 들면은 바로 눈으로 탁 조준선 정렬이 될 수 있게 가깝게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들고 있었던 인원이 점수가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명재 대원과 장태풍 대원이 7발, 8발로 인원 2명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죠.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병기와 눈과의 사이가 조금 멀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드는 순간에 조준선 정렬이 잘 안 됐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태풍 대원 같은 경우는 잘했지만 이 간격 자체가 조금 맞지 않았다. 그래서 이 인원 2명은 이런 이유로 조준선 정렬이 잘 안 되었을 것이다. 이 인원 2명은 이런 이유로 점수가 잘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침투 저격은 10kg의 개척 장비를 가지고 통로를 개척한 이후에 병기를 획득하고 장애물 철조망을 극복하고 마지막 300m 저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10km 통로 개척, 장애물 극복은 스트레스를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얼마나 침착하고 은밀하게 저격을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침투 저격의 목적에 맞게 잘 설계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병기를 획득한 이후에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저격 병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조준경이죠. 스커프라고 부르는데 이 스커프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기마다 0점을 맞춰놓는데요. 이때 이제 클리크라고 하는 0점 조정하는 게 여기 오른쪽에 하나 있고요, 위쪽에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거는 이제 오른쪽으로 틀면은 이제 위로, 그 다음에 반대로 하면은 아래로, 요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면은 오른쪽, 그 다음에 반대로 하면은 왼쪽,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리크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은 이렇게 해서 R, 이렇게 해서 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리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돌아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100m, 200m 이런 사격보다는 조준하는 그 각 자체가 틀어지기 때문에 사격의 명중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m인데 실질적으로 500m, 1000m까지 가게 되면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저격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은 날씨에 영향이 많습니다. 우중충한 날, 그럴 때는 이렇게 기압이 내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조준을 하고 쏘더라도 총알이 날아가면서 이런 무게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탄이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상탄이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측정을 잘 해야 된다. 0점만 잘 맞춰놨다고 저격 사격을 잘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의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계속 기록하고, 저격수들은 기록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격수들이 꼼꼼해야 되고 이런 기록하는 습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더라도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람의 영향도 있겠죠. 바람의 영향도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틀어지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윈디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윤종진 대원이 이 장애물을 극복해가지고 갈 때 병기가, 자, 손잡이가 있다 이렇게 칩시다. 이렇게 개머리판 있고, 그림이 좀 안 좋습니다. 이렇게 딱 치면은 이 조준경이 달려있는 이 위치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항상 몸에 붙여가지고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클리크가 얼만큼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클리크가 돌아가지 않는 한 조금의 충격이 있으면은 300m 정도 거리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저격병기에서 이렇게 스코퍼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연기에 부착시키는 클립이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클립 자체를 잘 해놨다면은 크게 조준경이 틀어질 일 없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이 조준경 자체가 다 틀어져 버릴 수 있다. 그렇게 또 하나 유의점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썰을 말씀드리면 UDT 저격수 교육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격수로 실무에서 이제 키워져 가지고 이제 인원들을 양성했는데, 이것을 더 특화시키자 해가지고 실제 교과목으로 만들어져서 전문 교육으로, 교과 과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에 실무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교관으로 가서 교육 과정을 잘 편성을 하였고, 이 저격수 교육이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저격수라고 하면은 그냥 뭐 배 위에서 뭐 편하게 앉아서 사격을 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서서 사격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격을 하는 것은 기본으로 목적상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저격을 하기 전까지 어떻게 저격하는 환경까지 가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장비를, 어떤 물품들을 챙겨서 며칠을 작전을 할 때 어떤 기동도로 가느냐, 그 기동도를 가장 험준하게 만들어가지고 몇 박 며칠, 뭐 일주일 넘게, 2주일 넘게 이렇게 가는 상황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지막 최종적으로 가는 스트레스 상황을 다 겪고 나서 최종적으로 사격을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교육을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격수 교육도 상당히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종진 대원이 사격할 때 보시면은 손을 한번 잘 보세요. 손가락이랑 항상 엄지랑 나머지 손가락을 이용해가지고 병기를 확실하게 파지를 딱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파지를 해야지 사격을 할 때 병기의 충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잡을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사격을 잘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뭐 상식적으로 느낄 수 있겠죠. 거친 호흡 이렇게 하다가 사격할 때 딱 멈추고 사격하는 그런 걸 봤을 때 확실히 저격수 출신이라는 게 잘 느껴집니다. 자세히 보시면 첫 발을 사격하고 나서 윤종진 대원의 눈을 보세요. 그러면은 눈이 사격을 하고 맞았는 것을 추적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두 번째 발을 사격할 때 이 표적을 조준경이랑 맞추는 것을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재장전을 하고 다시 조준경의 조준을 했던 그대로의 방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발 사격할 때도 빠르게 사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발도 보시면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격이 잘 이루어졌는 이유는 첫 발을 사격하고 눈을 조준경에서 떼가지고 다시 표적을 찾는 게 아니고, 첫 발을 사격을 해서 추적한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유지해서
재장전에서 두 번째 발, 세 번째 발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상영 대원을 보시면은 이제 손을 한번 보세요. 손을 보시면은 엄지가 지금 파지가 명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격을 할 때 총기가 반동을 좀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격한 이후에 조준경에서 다시 한번 표적을 찾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탄이 계속 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0점이 틀어졌다라고 좀 생각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지금 보면은 인원이 이렇게 지금 엎드려 있죠. 이렇게 인원이 이렇게 엎드려 있고 사격 방향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병기가 보면은 딱 거치할 때 살짝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병기를 확실하게 몸이랑 일직선상을 만들고 여기 무릎을 붙이고 발을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몸을 일직선으로 만들고 조준이 명확하게 될 수 있게 병기랑 자신의 몸이랑 수평이 될 수 있게 명확하게 맞춘 다음에 사격을 해야지 이 병기 방향 자체가 우리가 조준했는 그 0점 방향대로 날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자세가 좀 높고 저격할 수 있는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몸이 수평이 잘 안 이루어져서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다. 자세가 올바르지 않아서 뭔가 사격하는데 영향을 줬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격에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에 클리크를 수정하는데요. 이 방향이 하탄이 났으면 이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돌렸단 말이에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을 하고 상단으로 조준을 해가지고 쏘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0점 문제는 아니고 자세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 왜냐? 표적 자체가 작아졌거든요. 그래서 면적을 원래 하탄이 났을 때 여기에 맞출 수 있는 사람도 표적이 작아지게 되면은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뭔가 사격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클리크 조정이 나와가지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1MOA라는 1모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격을 하는 방향이 있으면은 이렇게 거리가 있으면은 자, 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야드일 때 1인치를 클리크를 조정한다 했을 때 1모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00야드일 때 2인치를 올릴 때 또 1모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300야드는 어떻게 되겠죠? 3인치를 올리는데도 1모아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0점을 조정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00야드 거리에서 예를 들어서 1인치가 하탄이 났다. 그러면은 위로 1인치를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1모아를 수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1모아는 여기 보시면은 클리크가 있죠. 이 클리크를 보통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클리크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클리크를 1모아를 옮기는데 4번을 옮겨야 된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200야드에서 1모아를 올린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죠? 1모아가 2인치잖아요. 그러면은 4클릭을 올리면 2인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0야드에서 1인치를 올리고 싶다 이러면은 2분의 1 모아겠죠. 그러면은 클릭을 2번을 올리면 200야드에서 1인치를 올리려면은 2클릭, 그리고 100야드에서 1인치를 올리려면은 4클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0야드에서 방금 하탄 났는 게 한 어느 정도 되겠죠? 뭐 한 8cm, 그 다음에 뭐 7.5cm 이렇게 났다고 간단하게 봅시다. 그러면은 이것을 3인치로 환산하면은 한 7.5 정도 되거든요. 8에서 7.5 정도. 그렇게 대략치로 잡았을 때 300야드에서 방금 그 거리에서 표적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럼 표적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 3인치가 이 정도가 하탄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1모아를 올리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3인치를 올려야 된다 하면은 클릭을 4번을 돌려주게 되면은 3인치가 이동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쉽게 오상영 대원이 사격을 실패했습니다. 아깝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세에서 조준이 잘 안 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클릭은 크게 영향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서 UDT가 베네핏 미션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면은 실탄 사격이라는 점, 그리고 제대로 하는 미션이 또 나왔네,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 대테러 미션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참호 격투나 사격이 훨씬 더 이목을 많이 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페셜 LT였습니다.